딱 좋아. 아이고. 우리 꼬니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충전을 시키려고 이제. 우리 꼬니를 겁나게 얘기했더니 뜨겁네 얘가. 꼬니를 내가 너무 우리 꼬니를 내가 너무 과로를 시켰어. 미안해 꼬니야. 우리 꼬니를 갖다가 내가 너무 과로시켜서 뜨겁다. 하루 종일 과로를 시켜가지고 괜찮아? 조금만 도와줘. 자, 어디까지 했죠? 미래에 이제 저기 전다고요. 그럼 이게 공항에다가 AI 기술이 산업의 자본주의에서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 AI가 처리해. 이 말은 뭐야? 노동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악의 다툼이 일어나겠지.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일자리 가지고, 서로 일자리 가지고.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대의 일자리가 몇 개가 있어요. 좀 감성적인 거. 예를 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좀 약간 창조적인 거나 이런, 예를 들면 아이돌 같은 이제 가수나 이런 것들. 요즘 AI가 이제 가수, 작곡도 작사도 한다고 그래요. 좀 이렇게 창조적이고 이렇게 창의적인 거. 그리고 좀 그런 일들, 연구원들, 그런 직업들, 그리고 정치인, 이게 저기 뭐냐, 회사 CEO. 나중에 회사에 지금 예를 들어서, 회사 직원이 10만 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현재. 나중에 AI 기술이 이게 접목이 되면 똑같이 생산을 하는데 예전에 10만 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단 100명도 필요가 없어요. 대기업 중에 10만 명 이상 되는 대기업들 있죠? 직원들 다 합치면. 자, 10만 명 이상 되던 대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10만 명이 하던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100명도 필요가 없어요. 아니, 100명 정도가 다 해요. 10만 명처럼. 자, 10만 명에서 100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10만이죠.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 시장에서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노동자가 필요가 없어. 노동력이 필요 없어. 몇 개 외외적인 직업 몇 개 빼고는 다들 어떻게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다 실직자 같아요. 그 다음 코스는 어떻게 되는지 다 설명드렸죠.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렇게다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참다 왔다 대중들이 참다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요. 근데 폭동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해요?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공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더 안 좋은 일이 발생해요. 대중들이 폭도들이죠. 대중 폭도해가지고 엎어버려요, 사회를.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중심도 없고 우왕좌왕하고 내전 상태로 빠져버려요. 자, 우리가 보면 내전 국가들, 지금 우리가 보면 거지같이 살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렇게 돼요. 보통 폭동으로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안 좋게 끝나요. 아니, 그러면 혁명을 일으켜야 하잖아요. 그래요.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데 다들 폭동을 일으키면서 다들 혁명이라고 어떻게 외쳐요. 우리는 혁명을 하고 있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폭동이에요. 자, 역사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요? 동학체제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동학체제우기 때문에 동학혁명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어떻게 팔이 안으로 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저는. 자, 폭동으로 해서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혁명으로 넘어간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동학은 혁명인가요? 엄밀히 따지면 혁명이라고 지금 역사에서 평을 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폭동이에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홍건적, 황소의 난, 머시기의 난, 그런 것들 많죠? 비슷해요. 보통 이런 국가나 제국들이 난이 일어나면 분열이 되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내전 상태가 발발을 해요. 이건 역사가 다 증명을 해요. 그럼 우리 동학 때는 어땠나요? 이 동학이라는 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제가 동학 체제여보니까 어차피 제가 동학 혁명에 대해서 평을 하면 저는 어떤 형식으로도 어차피 팔이 안으로 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동학 혁명에 대해서 제가 좀 평을 하자면 그냥 폭도물이었어요. 그 이상도 이해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게 성공을 했을까요? 내전 상태로 돌입했어요, 그 당시.
그 당시에 약탈, 강간, 살인.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안 좋은 사례가 있어요. 홍건적과 황건적. 자, 홍건적이 뭐예요? 저기 붉을 홍자에다가 둘을 건자. 빨간 띠를 이렇게 두르고 우리 못 살겠다. 우리 혁명하겠다고 한 게 홍건적이에요. 자, 홍건적의 많은 악행은 역사가 증명을 해요. 자, 홍건적들은 어떻게 민중을 위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떻게 거짓 명분을 내세우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중들을 어떻게 해요? 탄압하고 편취하고 한 케이스예요. 자, 홍건적들이 몇 가지의 사례를 들게요. 이 혁명과 이게 홍건적들이 예전에 홍건적도 그렇고 홍건적도 그래요. 자, 얘네들이 나중에 거의 성공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도둑질을 해요. 강도질을 해요. 약탈을 해요. 자, 민중을 저기 갖다가 이게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한다고 하고 어떻게 해요? 지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재물과 땅을 갖다 다 뺏어내고 집거로 만들어요. 이게 홍건적과 황건적이에요. 자, 역사가 증명을 해요. 자, 홍건적과 황건적은 역사적으로 아주 굉장히 암흑기인 거 다들 이거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동학혁명 어떻게 했나요? 그 당시에 동학혁명도 홍건적과 황건적과 크게 다르지가 않았어요. 아니, 그 당시에 그 장훈씨의 제자인 최재우 그 양반 말을 안 듣지. 원래 대중들이 이게 바닥에 있다가 열등감에 쪄들고 이게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권력이나 힘을 얻잖아요. 그럼 눈깔이 돌아와요. 그럼 옛말에 이런 말이죠. 저기 옛날 정관이 났다고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는 많아요. 그 당시에 동학대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람이 잘 보는데 동학대에 홍건적하고 황건적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자, 이게 슬픈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쪽에 자, 이게 대중 저거기 때문에 저거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잘 못해서요. 그리고 최시영 이 양반이 잘못했나? 최시영 이 양반이 거기까지는 이게 못 내다보고 이걸 적은 것 같아. 최시영이 약간 좀 이게 시야가 짧아. 이 양반이 그냥 눈에 있는 것만 그냥 자기 정했는데 시야가 굉장히 짧아. 이 양반이 사람은 좋은데 시야가 짧아. 그리고 좀 성깔이 있어가지고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 이 양반이 최시영 양반. 이번 생에 저기 국회의원 중에 한복 입고 막 깽판 놓는 양반 있잖아. 그 양반 최시영이야. 사람 안 변해. 똑같아. 왜 그러면 최지우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 왜 그 수장 자리 넘겼어요? 그나마 그 양반이 제일 나았어요. 그 당시에. 동학 제자 중에서 어떻게 그 양반이 제일 나았기 때문에 옥사 하기 전에 최재우가 최시영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비밀리에 동학을 갖다 계승 작업을 해요. 최시영한테. 옥사 하기 전에 그걸 해요. 저기 갖다가. 근데 최시영 이 양반이 좀 이제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이 양반이 보는 눈이 시야가 짠데 사람은 괜찮아.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 적었어요. 그 중에 제자 중에서 제일 괜찮았어요. 그 양반이 제일 나았어. 사람이 선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기 대업을 그르칠 사람은 안 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시야가 좁아. 이 양반이 또 성깔이 있고. 최시영 이 양반의 초상화나 사진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최재우는 딱 이게 감투를 쓰고 양반 딱 이게 대감 포스로 해가지고 딱 이게 초상화 같은 게 있어. 근데 최시영 초상화를 보면 어떻게 그지같이 이렇게 마루에 앉혀 있는 게 있어요. 자, 이 양반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10원 한 장을 갖다가 이게 안 해요. 뭐든지 어떻게 대업을 위해서 희생을 해요. 근데 어떻게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게 좀 시야가 이게 좁아. 이제 그 상태에서 그냥 사람을 믿은 거예요. 그 대중, 그 민중들의 그 장군들이 있어요. 민중 장군들은 이제 이걸 갖다가 최시영이 갖다가 하사를 해요. 이제 나중에 최시영이 그 혁명을 일으키면 최시영 이 양반이 어때? 대한제국의 초대, 어떻게 보면 총통이나 왕이 돼요. 그 당시에 왕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민중들 의식 수준이
그 어떻게 그 당시에 총통제를 갖다가 이게 이제 도입을 하려고 했어요. 총통제. 프랑스가 총통제죠. 지금 대통령제가. 그 지금 타이완이 지금 총통제죠. 타이완이 총통제죠. 그런 형식으로 원래 총통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시대 상황이 민중들이 어떻게 해요? 총통제를 받아들일 만한 의식 수준이 안 됐어요. 그 상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 총통제는 어떻게 점진적으로 하고 일단 어떻게 나라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대한지역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최재훈은 죽고 그때 최시영이 가고 그걸 동학혁명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최시영이 이제 이제 새로운 대한제국의 왕이 되게끔 됐어요. 황제로. 원래 이게 동학주의 그렇게 원래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제 그 당시 최재가 죽었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을 이제 최시영이 했습니다. 그 최시영이 어떻게 그래서 최시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학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동학혁명이 이러면 민중 군대예요. 민중 군대들한테 어떻게 해요? 한 명 한 명한테 어떻게 그러면 거기를 그 군대 그 지역마다 그 토우 세력도 있어요. 토우에 어떻게 장군급들 한 명씩은 어떻게 임명을 해요. 그걸 최시영이 그걸 임명을 했어요. 그 당시에. 자, 그 중에 최고 대장군이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는 녹두 장군 정무주의죠. 이 양반도 이제 나중에 죽죠. 자, 이 양반이 어떻게 되냐요? 이 양반도 좀 이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양반도 그 당시에.